서상래 피싱 스쿨 드디어 2년간의 대장정을 마감합니다. 자, 제가 2년 동안 한 56편 정도의 이론과 실전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강의는 대부분 입문자들을 위한 스쿨이었죠. 하면서 제가 이제 중복된 낚시를 안 했습니다. 각기 계속 다른 어종과 다른 테크닉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니까 총 37종의 그 물고기를 잡는 낚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민물이 10가지고요. 민물 루어 어종이 5가지 종류. 그리고 바다 어종이 12, 바다 루어 어종이 10개 해서 37어종을 했는데요. 하나의 이게 이런 강의로서 한 사람이 한 걸로서는 어떤 또 아마 새로운 도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로서도 상당히 큰 도전이었고, 사실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처음에. 왜냐면은 이 무림의 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낚시인들 볼 적에 굉장히 낚시를 잘 하시고, 또 그분들마다의 독특한 그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 낚시의 강의를 결정한 이유는 제가 쇼핑몰을 하면서요, 그 매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그 낚시인들을 만나는데, 입문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낚시를 접근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내가 붕어 낚시를 잘한다. 그럼 붕어 낚시는 아는데 다른 바다 낚시, 루어 낚시, 뭐 플라이 낚시 이런 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떤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 방면의 부분에서는 초보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가 알고 있는, 저는 이제 낚시사랑이라는 전에 그 사이트를 운영을 했었고, 지금 현재 이제 낚시 매장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낚시를 다 접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좀 정리를 해줘 보자, 이런 생각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피싱 스쿨 하면서 가장 어려웠다고 한다면은 이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반은 강의를 하고 반은 현장에 나가서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고기가 안 잡히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강의는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강의를 하면서 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그 대상어를 다 보여줄 수 있어서 제가 나름 또 어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낚시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보통 우리가 민물 낚시하면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낚싯대하고 라인하고 찌하고 바늘하고 미끼, 이 5종류면은 낚시가 다 되는 겁니다. 소품은 약간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 민물 낚시는 낚싯대, 라인, 찌, 바늘, 미끼, 이건데 무엇이 틀리냐? 어종에 따라서 라인의 굵기가 달라지고, 낚싯대의 그 대 형태가 좀 달라지고, 찌가 달라지고, 약간 이런 약간의 차이죠. 바늘의 사이즈가 달라진다든지, 그 어종에 맞는 바늘로 바뀐다는 것, 이런 정도 외에는 다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은 다른 낚시도 잘 합니다. 대부분 민물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이 바다 낚시를 쉽게 접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낚시를 접한 분들은 또 루어 낚시도 쉽게 접합니다. 바다 낚시도 마찬가지예요. 릴이 하나 더 들어간 거죠. 낚싯대하고 릴하고 라인하고, 그리고 찌, 바늘, 미끼 똑같아요. 다만 그 어종에 따라서 낚싯대가 1호대가 될 수도 있고 2호대가 될 수도 있고 부시리대가 될 수 있고 선상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대의 차이, 장비의 차이만 좀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루어 낚시도 마찬가지죠. 루어 낚시는 더 간단해요. 낚싯대하고 릴하고 라인하고 루어면 된다는 거죠. 루어는 찌, 바늘, 미끼를 한꺼번에 토탈할 수 있는 그런
채비라고 볼 수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아주 쉽다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쉬운데 아주 초보적인 기초적인 내용을 몰라서 접근을 못 하시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쉽게 풀어 보려고 한 2년간 노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번에 나눠서 그동안에 했던 낚시를 핵심만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걸 왜 해드리냐면은 이 낚시를 내가 좀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요즘에는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료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이 쇼핑몰이 있습니다. 낚시사랑 쇼핑몰이라고. 거기에 가면은 최성일의 피싱스쿨이라고 방송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다 편당 정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종붕어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거 찾아 들어가면 되고요. 뭐 피라미, 뭐 장어 낚시, 참개 낚시 다 있습니다. 그 바다 낚시, 루어 낚시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 낚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민물 낚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음번에는 바다 낚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완전히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민물 낚시 종합편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물 낚시에서는 대표적인 낚시가 붕어 낚시죠. 우리가 최고로 치는 게 붕어 낚시입니다. 붕어의 그 기록성도 있어요. 월척을 넘느냐, 4자를 넘느냐, 5자를 넘느냐, 이런 붕어에 대한 어떤 기록성도 있지만 붕어 낚시가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 이제 붕어 낚시는 붕어가 일단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게 토종붕어 한국, 그리고 짜장붕어라 그러죠, 중국, 그리고 떡붕어, 일본에서 원래 나왔던 붕어죠. 지금은 우리나라에 정착한 지 아주 오래돼서 우리나라 붕어처럼 되었지만은 이 세 가지 어종에 따라서 낚시 방식이 확 달라지거든요. 비슷은 하는데 달라요. 그래서 일단 붕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비를 연결하는 거겠죠. 낚싯대하고 라인하고 찌하고 바늘하고 봉돌하고 채비를 연결하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건 찌와 봉돌의 그 미세한 부력을 맞춰주는 거죠. 찌맞춤이죠. 찌맞춤과 수심,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나는 거는 채비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2회에 걸쳐 가지고 그때 제가 채비 특강을 했는데 원봉돌 낚시하고 수입엘 채비하고 편대 채비의 그 특성을 비교하면서 현장에서 했는데 그거 좀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떡밥 낚시의 기초하고 찌맞춤을 했는데 그걸 보시면은 기본적인 붕어 낚시 입문하시는데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토종붕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대물 낚시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대물 낚시는 수익 낚시, 그리고 수직 직공으로 하는 수초 직공 낚시와 옥내림 낚시, 이렇게 큰 세 가지를 좀 비교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얼음 붕어 낚시와 좌대 대물 낚시도 소개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붕어 낚시가 민물 낚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아마 우리나라 그 낚시 인구 중에서 가장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붕어인데요. 사실 현대인들이 멀리 못 가요. 시간이 좀 항상 시간에 얽매이기 때문에 가까운 양어장이나 관리형 낚시터애들은 토종붕어보다는 이 수입붕어가 많이 있습니다. 수입붕어를 많이 풀어서 낚시를 하는데, 원래 중국에서 하는 낚시는 내림낚시라는 그런 중국에서는 그 속공낚시라 그러죠. 빨리 공격해서 빨리 빼내는 그런 속공낚시를 했는데, 그것이 변형돼서 한국에서 내림낚시라는 형태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내림낚시는 기존에 우리가 토종붕어 떡밥 낚시나 이런 낚시하고는 찌맞춤이 틀립니다. 찌맞춤과 이제
일단은 바늘이 바닥에 닿고 봉돌이 뜨는 형태예요. 토종붕어는 봉돌이 바닥에 닿고 바늘은 누워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틀린 거죠. 근데 마지막에 또 떡붕어 낚시. 떡붕어 낚시는 중축 낚시로 얘기가 되죠. 뜨는 거예요. 이게 바늘이 바닥에 있지 않고 떠 있는 거예요. 중층, 또 상층, 표층 여러 가지 형태로 물고기가 움직이는 층을 따라서 공략을 하는 게 중축 낚시인데, 이 중축 낚시 할 적에는 제가 또 고수들을 초빙했었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중축 낚시의 산 역사와도 같은 분들, 중축 낚시 연구회 회원들과 같이 낚시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좀 많은 물고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 뭐 엄청난 조과를 나타나기도 했던 그런 낚시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떡밥 운영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참고하시면은 중축 낚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는 이 가족 간에 우리가 주로 하는 낚시, 피라미 낚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피라미 낚시 진짜 반바지 입고 바지 걷어 올리고 흐르는 물을 따라서 피라미를 떡밥을 흘리고 바늘을 흘려가지고 잡는 그 낚시인데, 굉장히 작지만은 탈락탈락하는 그 손 느낌하고 또 피라미 그 튀김이나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족끼리 놀기도 좋고 여름에 할 수 있는 그런 낚시인데, 의외로 잔잔한 재미가 있는 낚시입니다. 알면은 굉장히 조과가 좋아져요. 그런 다음에 임진강에서는 숭어 낚시를 한번 했었죠. 바다에 갔다가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그 숭어들을 대상으로 한 낚시인데요. 이거는 원투 낚시예요. 멀리 던져가지고 하는 형태인데, 두 가지 낚시를 했었어요. 그 한 가지는 원투 쳐박기 낚시고, 한 가지는 채비를 띄우는 형태의 낚시를 보였는데, 제가 실전에서는 띄우는 낚시는 별로 입질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형태를 많이 쓰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같이 했는데, 그날은 바닥 쳐박기 낚시에 입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에피소드 중에서 참 어려웠던 낚시 하나가 장어 낚시입니다. 제가 장어 낚시는 완전 전문이 아니라서 제가 임진강에서 장어를 최고로 잘 잡는 사람 두 분을 초대했어요. 부탁해가지고 이분들이 장어를 꽝 친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거의 가면은 거의 잡는 분들인데, 그만큼 장어 낚시에 노련미를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날 1박 2일 같이 낚시를 했는데, 요 새끼손가락 굵기에 실장어 정도? 그런 장어 한 마리 잡고 못 잡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렁이도 설명하고 미끼 깨는 것도 설명하고 장어 채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했는데, 결과가 없어가지고 제가 오기로 다시 두 번을 더 출조를 했었어요. 2회를 더 출조를 했는데 장어 못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만하지가 않은 낚시가 장어 낚시구나. 그러나 그분들도 같이 했던 분들도 이런 게 참 어려웠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겠죠. 그러나 장어에 대한, 낚시에 대한 기초는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어 낚시 이후에 제가 가을에 참게 낚시, 이 참게 낚시 진짜 재밌거든요. 참게장도 맛있지만은 참게 낚시는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민장대 끝보기 낚시하고, 민장대 찌낚시, 찌를 보고 하는 낚시하고, 민장대 원투 쳐박기 낚시, 세 가지를 해봤는데, 낚시를 다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낚시를 해봤죠. 그렇지만은 거의 다 나왔어요. 그 채비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찌낚시가, 찌를 보고 하는 낚시가 훨씬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과도 괜찮았고, 그래서 저는 그 찌낚시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참게는 이 가을철에 이제 물 지고 할 때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시기가 되면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잉어 릴낚시. 잉어 낚시는 릴낚시는 저도 진짜 오랜만에 한 낚시거든요. 그 주로 이제 붕어 낚시하고 바다 낚시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 릴낚시는 던지고 기다리는 낚시잖아요. 밥을 이만큼 달아가지고 그 전구공만하게 달아서 기다리는 낚시인데, 이날 한 7자 이상 되는 7자 정도? 그 정도 되는 잉어를 잡았는데, 잉어가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제가 낚싯대를 5대를 거치해놨는데 받침대가 와르르 무너졌죠. 그런 추억이 있고, 또 잉어 낚시를 하다 보니까 월척급 붕어들이 또 나와서, 그 월척을 잡을 때는 참 안 나오더니 그 릴 낚시에서 이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던져놓고 한참을 기다리고 쉬는 여유 있는 낚시라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낚시예요. 예전에는 제가 붕어 낚시할 때는 저 릴 낚시 싫어했어요. 왜냐면 릴 낚시꾼들이 방해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각자의 장르를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서로가 방해를 안 주면서 매너를 지키면서 서로 존중해 주는 그런 낚시가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물 낚시에서 빙어 낚시, 지금 이제 겨울 시즌에 많이 하잖아요. 이 빙어 낚시는 원래 전통적인 견지 낚시가 있지만은 견지 낚시하고 요즘엔 전동릴 많이 씁니다. 전동릴과 그 카운터 하는 것까지 있어요. 몇 마리를 잡았는지 카운터도 하고, 빙어 바늘을 빼기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신의 장비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때는 일본인 오리따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인인데 같이 좀 출조를 했어요. 이분이 빙어 낚시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좀 일본의 오리지널이니까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같이 출조를 한 적이 있고, 그런 기억들이 이제 새롭네요. 자, 민물 낚시는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민물 루어 낚시 소개하겠습니다. 민물 루어 낚시에서는 우리가 베스 낚시가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광범위하죠. 테크닉도 굉장히 다양하고 루어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루어도 하드 베이터, 소프트 베이터, 또 거기서 다양하게 이제 루어가 나눠지고 테크닉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낚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문할 수 있게끔 캐스팅 요령하고 그 기본적인 장비와 루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입문자들은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베스 낚시는 뭐 국제적인 경기가 있는 그 프로들이 있는 그런 낚시잖아요. 그래서 이 베스 루어 낚시를 입문하시면은 민물 루어든 바다 루어든 루어 낚시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죠. 한 가지를 터득을 하시면은 일단 캐스팅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주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한 거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쏘가리 낚시죠. 이 쏘가리 낚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귀한 고기들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쏘가리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양에 우리가 낚시 대회 하는 데를 제가 직접 참가를 했어요. 같이 참가를 해서 이론 강의를 한 다음에 현장에서 보여드리려고, 혹시 제가 못 잡으면 남이 잡은 거라도 좀 보여드리려고 대회를 참가했는데, 한 200명이 참가하다 보니까 던질 때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꺽지 루어 낚시도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낚시거든요. 그 꺽지가 우리의 아주 토종 루어 낚시인데, 이거 홍천강을 갔었죠. 그때 꺽지 낚시할 적에는 굉장히 비가 좀 온 다음이라서 물이 좀 많은 상태에서 해서 많은 조과는 내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꺽지 낚시를 했었죠. 그리고 가물치 낚시. 이게 좀 가물치 낚시는 굉장히 파워풀한 낚시고 또 쉽게 접근이 어려울 것 같은 낚시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물치 낚시는 좀 정식으로 좀 제대로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강화도에 있는 강화바리님 잘 알거든요. 그래서 강화바리님을 내가 초대해 가지고 캐스팅 요령이나 기본적인 요령을 설명을 했고요. 기초적인 거는 제가 좀 설명을 해서
입문자를 위한 장비나 플로그의 선택이나 라인의 세팅이나 그리고 이제 포인트 찾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어 낚시. 송어 낚시는 제가 두 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그 한터 낚시터에서 한 거는 송어 루어 낚시고요. 기초적인 송어 루어 낚시. 그리고 송어의 채비, 스푼, 웜, 미노를 비교하면서 낚시를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또 플라이 낚시죠. 플라이 낚시는 저도 한 20여 년 전에 플라이 낚시를 캐스팅을 돈을 내고 배웠었어요. 근데 하도 오랜만에 하는 낚시라서 다시 좀 교정을 좀 하고 낚시를 했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플라이 캐스팅을 그래도 전문가, 스파이더 최 그분한테 부탁을 했죠. 그래서 그분이 캐스팅에 대한 그 폼과 이런 다양한 테크닉을 전달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플라이 낚시 캐스팅은 개인적으로 배우시면은, 제가 20년 전에 3만 원 내고 배웠어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배우셔도 상당한 비용을 좀 들여야 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이라는 데서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하는 모습만 있지 이걸 어떻게 하라는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을 그래도 잘 설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민물 낚시에 대한 정리를 다 해드렸는데요. 진짜 이 민물 낚시의 매력, 우리가 뭐 낚시의 매력, 어떻게 보면 민물 낚시라고 한정하긴 그렇지만은 찌맛, 또 손맛, 입맛, 또 그 채비를 준비하는 그때의 즐거움, 또 이 떠나면서의 어떤 그 행복한 마음들, 이게 낚시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다양한 어종에 따른 그 어종에 따른 또 깊이 있는 또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해보셔야 합니다. 민물 낚시 오늘 강의는 여기서